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 9일입니다. 에디입니다. 네, 오늘은 제 구독자 컨설팅 네. MK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좀 추려서 저희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한국에서 브랜드를 시작할 때도 1억 정도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를 네. 들면 제품 N가지, 생산 비용 5천만 원, 마케팅비 2천만 원. 자, 이분은 이제 해외에서 한국 관련된 비즈니스를 해보시려는 것 같아요. 아, 그 싱가포르에서 운영을 하시려나 봐요. 아마 싱가포르에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비즈니스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분 주변에 어떤 분이 필리핀과 연관된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싱가포르에서 비즈니스를 하다가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치면 어떤 올리브영 같은 편집샵, 화장품 편집샵을 하고 싶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봐서 싱가포르와 필리핀에 어떤 연결점이 있는 분이 아닌가. 우리 같은 듣보잡 자영업 레벨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고 네네. 그러니까 뭐 직장인일 수도 있겠죠. 요즘은 해외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분이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주신 건 이제 창업자고 1억이 있다면 1억을 어떻게 분배하는 게 올바르냐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싱가포르에서 한국 화장품을 구매 대행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나중에 좀 자리를 잡으면은 필리핀으로 넘어가셔서 올리브영 같은 편집샵을 하시는데 그 사이에서 본인이 런칭한 어떤 한국 브랜드를 같이 그쪽에서 이제 병행하고 싶으신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필리핀에서 올리브영 같은 편집샵을 차렸는데 그 안에 어떤 특정 브랜드가 자기 브랜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제품이 많이 팔린다면 마진이 훨씬 클 테니까 다른 브랜드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보다 내 브랜드의 제품을 판매한다면 수익 면에서는 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두 개를 동시에 좀 준비하시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1억이라는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 게 올바른가는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저희가 영상 중에 왜 1억으로 9천을 플렉스해? 이런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 한번 보시고 근데 싱가포르에서 한국에 있는 비즈니스를 진행해서 그냥 한국에서 단순히 화장품만 만들어서 그 화장품을 싱가포르에다 팔 건지 아니면 한국에서 화장품을 제조한 다음에 한국에서 그 화장품을 팔 건지 여기에 따라서 제가 볼 때 좀 많이 나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싱가포르의 어떤 현지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어떤 비용이나 버짓 같은 부분을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경험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의 그 예산을 할애해야지 어느 정도 효과 있는 마케팅을 할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단순히 그게 한국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자금이 1억이다 그러니까 사무실 얻는 비용이라든가 무슨 뭐 컴퓨터, 집기 제외하고 그냥 그런 것들이 세팅되어 있는 환경에서 내가 딱 1억의 자금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가급적이면 제품 비용으로 50%를 넘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추천하는 건 한 30에서 40% 정도?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를 제품비로 준비하시고 마케팅으로는 이제 전에 말씀드렸지만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의 제품을 준비하셨다면 이 제품으로 우리가 하루에 몇 개를 팔 수 있는지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봐서 목표 매출 같은 걸 잡아봐야 되겠죠? 목표 매출이 3천이다 월. 그러면 목표 매출의 월 매출이 3천이니까 3천의 20%를 마케팅비로 책정해서 600만 원을 한 달에 마케팅비로 책정을 하겠다. 그럼 600만 원을 최소한 4달 정도는 꾸준히 집행을 해보겠다. 그럼 6사 24가 되니까 2,4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물건값과 이 마케팅비, 그 다음에 그 외에 어떤 기타 관리 비용들이 들어가겠죠? 직원이 있으면 직원 인건비가 들어갈 거고 혹은 사무실 월세라든가 뭐 관리비라든가 기타 운영 비용 같은 것들을 좀 더해서 전체적인 비용의 포지션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케팅을 600만 원씩 지출을 했는데 매출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마케팅비를 더 올릴 수도 있고 혹은 좀 줄일 수도 있고 매출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마케팅을 진행을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다. 그러면 이건 아이템의 문제인 것인가 아이템의 문제가 아닌 것인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추가적인 아이템을 추가 생산을 하든가 혹은 여기서 차라리 사업을 빠르게 접는 게 더 손실이 더 적게 나겠다. 주식으로 치면 빠르게 손절매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판단을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1억이 있는데 제품을 한 7천을 찍고 마케팅비 한 2천을 넣었어. 근데 1,000만 원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뭔가 다른 판단을 하면 이제 남은 돈은 1,0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 뭐냐면 사업이라는 거는 두 가지예요.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연속성이 있으려면 매출이 나와줘야 됩니다. 수익이 없더라도 매출이 나와야 돼요.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항상 운신의 폭이 있어야 됩니다. 그 운신의 폭을 무엇으로 가져오냐? 가장 기본적으로 자금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금에 여유 있는 부분은 항상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언제나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한 달치 매출 정도는 항상 통장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말씀드려요. 한 달 매출이 5천이다. 그럼 통장에 5천만 원은 항상 여유분으로 들어가 있고, 한 달 매출이 3천이다. 그럼 한 통장에 3천만 원 정도를 항상 여유 있게 갖고 있는 게 좋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싱가포르의 경우도 해당되는 건가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제가 드린 말씀은 다른 게, 왜냐면 그쪽의 어떤 마케팅 환경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온라인 마케팅을 굉장히 좀 쉽게 할 수 있다,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제품에 오히려 더 투자를 하는 게 맞겠죠. 왜냐면 온라인 마케팅으로 해서 효과를 쉽게 볼 수 있다면 제품을 더 많이 찍었을 때 더 많은 매출을 나올 수 있게 하고, 그 다음 이분이 만드는 제품은 어쨌든 한국에서 만든다면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수입품이 되는 거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의 K-뷰티 제품들은 그래도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으로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 돼버리기 때문에, 한국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파는 것과 싱가포르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파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장점이 될 수 있으니까 마케팅에서 확실히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보면 제품에 좀 더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좀 상황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판매 계획에 관한 질문인데요. 한국 인디 브랜드 혹은 대기업 화장품 도매 공급은 어떻게 받는지, 일종의 구매 대행인데 이게 좋은 생각인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일단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문제는 그거잖아요. 만약에 한국에서 10,000원에 팔리고 있는 거를 싱가포르에서 만약에 이 MK님께서 20,000원에 구매 대행을 한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10,000원에 파는 걸 소매 가격으로 그냥 그렇게 구매를 해도 수익이 남겠죠. 근데 문제는 한국에서 10,000원에 파는 거를 그쪽에서 11,000원 정도의 구매 대행을 한다. 그러면 이게 메리트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구매 대행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마진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구매 대행 포지션으로 갈 거면 그냥 한국에 있는 소매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 가격을 환산해서 싱가포르나 혹은 뭐 이 동남아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몇몇 그 이커머스 포탈이 있어요. 그 1개국만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인구가 700만인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검색을 해보니까 싱가포르 인구가 560만입니다. 자, 어쨌든 560만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의 반밖에 안 되는 규모잖아요. 그러니까 내수 규모가 작다 보니까, 물론 싱가포르 전용 이커머스 업체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 동남아 몇 개 구역을 이렇게 하는 이커머스 업체들이 있어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뭐 좌로는 말레이시아, 뭐 우로는 뭐 태국, 뭐 이런 그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또 뭐 인도나 이런 부분들하고 이렇게 권역으로 묶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권역들의 이커머스가 이렇게 같이 되는 그런 사이트들이 제가 알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구매 대행을 세팅을 한다면 한국에 있는 소매가 기준으로 구매 대행을 세팅을 해서 마진을 뭐 20%만 볼 수 있다. 그래도 구매 대행으로 좋은 모델이죠.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20%의 마진이 남을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뒤에 백단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번거로운 작업들이 있긴 합니다, 구매 대행은.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대신 리스크가 없잖아요. 재고 부담도 없고.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싱가포르에 어떤 물류 창고 가진 상태에서 재고를 일정 부분 내가 부담을 하고, 이게 4인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매 대행은 어떻게 보면 위탁 모델이 비즈니스잖아요. 재고에 부담이 없는 위탁 모델이 비즈니스인데 리스크는 적지만 마진은 적은. 근데 만약에 웨어하우스로 한국 제품을 가져다가 갖다 놓고 판매하면 마진의 규모는 커지지만 이건 4인 모델의 비즈니스가 되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좀 생기는 거죠. 왜냐면 재고 부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전자로 할 거면 전자로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후자로 할 거면 4인 모델로 하실 거라면 결국에 이 제품 사입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요 말씀인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중소 브랜드 같은 경우 그냥 다짜고짜 회사에 전화하세요. 다짜고짜 회사에 전화해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이 물건을 예를 들어서 100개 뭐 혹은 150개 200개 사입하고 싶다, 얼마까지 줄 수 있냐, 이렇게 해서 다이렉트로 그냥 협상을 하셔도 어느 정도 답변이 오는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매출이 크지 않으면 그런 답변에 대부분 응해주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다이렉트로 협상하시면 되고, 문제는 뭐냐면 브랜드 밸류가 어느 정도 있는 업체들의 문제인데, 이게 에디랑 저랑도 아는 친구 중에 하나가 저희 과 동기이자 저희 밴드에 보컬 했던 친구가 출신인데 퇴사를 하고 대리점을 몇 개를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까지 제가 밝히진 않겠는데, 이 친구도 에디군 알겠지만 중국의 어떤 분한테 물건을 넘기고 있죠. 사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불법은 아니고, 그러니까 국내법으로서는 전혀 불법은 아닌데 이 가맹법으로 아마 불법일 겁니다. 그 해당 브랜드의 본사와 이 가맹을 한 저희 친구, 그 보컬 친구, 그 친구 간의 이 관계에서는 불법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거 걸리면 이 가맹 취소를 당할 수 있는 사유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판을 떼인다는 거죠. 더 이상 그 브랜드로 영업을 못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도 이 친구는 물건을 계속 빼고 했었는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런 얘기를 안 한 지 오래돼서. 근데 이 친구도 이렇게 물건을 빼는데, 물건을 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서 마진이 남기 때문에 당연히
빼겠죠. 근데 마진이 크진 않아요. 그 당시에 그 친구가 얘기했던 게 뭐 3% 5%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마진은 굉장히 작습니다만, 대부분의 이런 대형 브랜드들은 해당 국가에 공식적으로 진출해 있건 현지 법인이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의 제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대리 점주들한테 컨택을 해서 뭐 마진을 3% 5% 정도를 보장을 하면서 물건을 뒤로 빼는 거죠. 그런 식의 컨택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리점주 입장에서는 아마 거절하는 대리점주도 있겠습니다만 그 승낙하는 대리점주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그 물건을 또 어떻게 현지로 가져가냐는 개인의 노하우에 달린 거죠. 중국과 한국은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보따리 무역 같은 규모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가방에 넣고 하는 이 보따리 같은 개념에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돼 있다는 표현이 되게 좀 애매하긴 한데,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이게 불법 무역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밀수도 아닌데 밀수와 비슷한 이런 되게 애매한 그런 것들이 중국과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왜냐면 워낙 무역 교역량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물건들을 싱가포르로 과연 가져갈 수 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자세히 조사를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대리점에 컨택하면 될 거고, 중소형 온라인 브랜드들은 아마 브랜드 본사에 다이렉트로 컨택을 하면 응해주는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오히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제품들을 어떻게 컨택해서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동남아 지역에서 원하는 제품과 한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이 선호도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서 주로 많이 팔리는 제품들은 대부분 뭐랄까 그 주름 개선과 관련된 제품들의 이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 여성분들이 이 주름에 대한 좀 두려움이라 그럴까? 그런 게 좀 있고, 주름 개선이 된다고 하면 좀 큰 돈을 이 가차없이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전체적으로 약간 그 무거운 제형에 이렇게 짱 피부를 커버해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는 데 반해서 동남아 쪽에서는 날씨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무거운 제형의 화장품을 굉장히 싫어해요. 상당히 라이트하고 가벼운 제형의 그런 화장품들을 좋아하고, 그런 제품들은 보통 한국에서는 여름에만 좀 판매되는 그런 특정 시즌형 상품들이 많거든요. 근데 동남아 쪽에서는 보통 그런 제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가벼운 제품들, 라이트한 제품들 그런 게 많고, 주름 개선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미백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동남아 분들은 피부가 하얘지는데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타겟을 잘 잡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해외에 수출할 경우 대기업 브랜드나 유명세를 탄 브랜드만을 수출할지, 아니면 그 사이에 저희가 런칭한 브랜드를 넣어서 파는 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약간 좀 질문이 애매한 게, 그렇죠. 어디다 수출하시나요? 그렇죠. 그 말대로 이 수출할 때라는 말이 시작점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인지.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수출할 때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두 번째 질문에서 이어지는 거지만, 본인이 MK님께서 싱가포르에서 웨어하우스를 가지고 그 안에 물건을 넣는 그걸 수출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수출 비즈니스를 말씀하시는 건지는 제가 알 수는 없겠는데, 만약에 그 두 번째 웨어하우스의 제품을 입고시키는 그 과정을 수출이라고 얘기한다면 이왕이면은 글쎄요, 그 현지에서 구매대행 스타일로 비즈니스를 진행한다고 하셨으니까 구매대행은 구매대행대로 진행을 하시면서, 제 생각에는 비즈니스 스텝을 어떻게 밟아보냐면, 구매대행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어요. 근데 마진이 낮을 뿐이죠. 그러니까 구매대행은 내가 어떤 상품을 등록해도 다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령이 허용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구매대행과 싱가포르의 구매대행이 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몇몇 의약품이나 이런 거를 제외한다면 목록 통관이라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일반 통관이 있고 목록 통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 관련으로 해서 150불 이내만 된다면 부가세 없이 그냥 바로 통관되고, 150불이 넘으면 부가세를 납부하고, 그 다음 몇몇 제품들,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따로 어떤 통관 보고를 해야지 통관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혹은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1인당 6개까지는 통관이 되는 뭐 이런, 하여튼 나라마다 법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총이라든가 혹은 뭐 그런 굉장히 사회에 위협적인 반사회적인 그런 게 아니라면 대부분 다 이 구매대행이 허용이 됩니다. 좀 구매대행이 좀 자유로운 그런 국가인데, 싱가포르 쪽은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한국과 만약에 비슷하다면 한국에 있는 화장품들을 대부분 구매대행으로 등록을 해서 판매되는 어떤 제품들의 특징들을 파악하는 게 제가 볼 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좀 가벼운 제품들이라든가 혹은 미백 제품들이라든가 혹은 뭐 여드름 관련 타겟 제품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특정 카테고리의 어떤 제품들의 수요가 좀 있더라 라는 게 어떻게 검증이 된다면, 그쪽 제품들의 그쪽 브랜드들을 컨택을 해서 이제 타입을
수입을 한 다음에 싱가포르로 가져와서 마진을 좀 더 높여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통해서 자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나중에 필리핀으로 가셔서 편집 작업을 하신다면 거기서도 좀 비슷한 형태로 이제 비즈니스를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수출이라는 게 만약에 한국에서 어떤 쪽으로 수출을 해서 마진을 본다고 하시는 거라면 수출은 뭐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출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바이어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름 노하우가 있는 네트워크가 있는 분들이 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수출을 일반인이 난 그냥 수출하고 싶어 한다고 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그래서 기업들이 수출을 하려면 그런 네트워크가 있는 업체, 보통 그런 뭐 상사라고 하죠. 그런 회사에다 부탁을 하던가 혹은 그 업체가 지속적으로 박람회 같은데 계속 나가면서 국내 박람회든 해외 박람회든 부스를 만들고 거기서 계속 명함을 돌리면서 팜플렛과 함께 그렇게 컨택을 받아서 수출 상담을 하고 그런 식으로 수출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수출이라는 건 그렇게 쉬운 절차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화장품 할 때 박람회도 나가보고 수출 관련한 미팅도 굉장히 많이 해요. 정말 굉장히 많이 했어요. 100번 넘게 해보고 그 다음에 수출 관련한 네트워크 그런 상사들 그런 통해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수출을 해보고 실제 수출도 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가 4년 동안 수출액 기준으로 한 2억 정도 수출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출이라는 게 초도 물량이 1,500 나갔다 2,000 나갔다 이러면 계속 이어지고 하면서 물량이 점점 커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브랜드 자체가 듣보잡이다 보니까 현지에서도 또 마케팅을 해야 될 텐데 마케팅하는 과정도 쉽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LG생건이나 아모레나 뭐 이런 브랜드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케팅이 잘 돼 있지만 또 한류 스타들을 이용한 마케팅들이 동남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도 잘 먹히고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밸류 자체가 유지가 많이 되고 마케팅도 수월하기 때문에 판매량이 많이 보장이 되는데 듣보잡 업체들은 좀 쉽지 않다. 일반적인 수출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이 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거기 필리핀 쪽에서의 수입이라고 친다면 그쪽에 네. 어떤 기반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여쭤보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 내용 가지고는 좀 파악이 어려운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전에 저희가 컨설팅 영상 하나 먼저 올라갈 게 있어요. 아마 뭐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이미 그 영상도 뭐 보셨을 확률이 높은데 그 영상의 분은 사실 아이템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질문하시고 그 업계라든가 타겟 제품이라든가 뭐 본인의 제형이라든가 이것까지 가격에 패키징까지 엄청 디테일하게 질문하셔가지고 사실 또 그렇게 디테일하게 질문했을 경우에는 이미 사실 사업 계획을 그분은 다 짜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답변하기가 수월한 면도 있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또 어려운 면도 있긴 있어요. 너무 또 디테일하니까. 근데 또 우리가 컨설팅 영상에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포괄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또 답변하기가 포인트를 어디를 잡아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 좀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런 말씀. 그래서 MK님도 조금 더 질문을 디테일해서 구체화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더 답변 드리기 좀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영상 말고도 제가 또 따로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생각난다면 메일로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컨설팅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